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 학년도 화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마이너스 1,1 있는데요. 이렇게 2,3으로 평행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 자체를 좀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4. 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올 수 있는 x로 3만큼 평이동한 거죠. x 마이너스 3 평이동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y이고 괄호에 쓰고, y가 1에서부터 3까지 가니까 y를 2만큼 이동이죠. 이렇게 좀 이동해서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x 마이너스 y 처리해 주겠고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4x 마이너스 y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A 값은 4입니다. B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더하기 하라. 그럼 뭐 가볍게 마이너스 3입니다.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좀 보게 되게 되면 좌표 형태일 때하고 함수 형태일 때, 함수일 때 이렇게 좀 x축으로 3만큼인데 마이너스 3, y축으로 2만큼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이런 항목들 학습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 주어져 있습니다. 부분 집합.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네요. 그죠? 되겠습니다. 많이 좀 만들 수 있는데, 뭐 10개 정도 만들어지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소의 합을 또 AK라고 했을 때, 또 다시 또 그 원소의 합들을 또 다시 또 합해야 되는 거죠. 와우, 재밌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럼 좀 원소 2개짜리 만들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간 걸 좀 만든다면 어떤 걸 만드나요? 이렇게 좀 1이 들어간 걸 만든다고 치면은, 이곳에 이제 뭐 2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 4 들어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면 되죠. 4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 5x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2, 4, 5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집합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4개를 좀 만든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이런 원소들을 좀 다 더하게 해서 또 다시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1이라는 원소가 4번 계산되겠죠. 다른 원소도 마찬가지니까 1, 2, 4, 5, x 이런 부분들이 4번 계산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A1, A2에서부터 쭉 해서 A10까지 전부 다 한 결과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결과가 8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 2, 이게 지금 5에다가 12 더하기 x 이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제 20이다. 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x 값은 얼마였다? 8이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이제 살짝 좀 이제 응용이 좀 돼 있긴 한데, 뭐 풀이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절차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럼 집합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1이 들어가는 원소가 과연 몇 개 만들어질까 했는데, 뭐 1, 2에 1, 4에 1, 5, 1, x 이렇게 되어가니까, 4개 만들겠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원소를 합한 것들을 또 다시 합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1이 들어가는 원소가 이제 4번 있는데 4번 산수 되겠다라는 뜻이죠. 다른 원소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해가는 것들은 각각의 원소들을 이제 4번 계산하는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절차 자체가 좀 약간 좀 복잡해진 요소가 있으니까요. 연습장 붙여놓고 좀 메모해 가면서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이거 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 좀 문자로 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2고 q, p2고 q는 뭐 교집합을 구해가는 거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교집합이 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뭐 수직선을 좀 그려서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처리해 주겠고 5 이렇게 해서 처리가 쫙 되어 있는데 참이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좀 범위 표시할 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k-2, k 플러스 3, 이렇게 색채로 들어가는 거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공통 부분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k-2하고 5 했을 때 이쪽이 좀 커서 k 값은 뭐 7보다 작다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겠고요. 이게 좀 범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뭐 한 번은 또 이렇게도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마이너스 3, 5 처리했을 때 이번에는 좀 반대 부분도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k 플러스 3
K-에서 이제 이렇게 좀 공통 부분 생겨야 되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 요게는 좀 같다도 이제 원소가 하나 공통 부분 생기니까 같아도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K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한 부분들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해서 K 값을 범위를 구하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 교집합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만족해주는 어떤 x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면 몇 개인가요?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 해주니까 중간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 더 카운팅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13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제시한 부분들 P 이고 Q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교집합을 구해가는 거죠. P 명제의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일 때 교집합을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어떤 X에 대해서 참이다. 만족해주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교집합이 이제 원소가 존재해야 된다. 즉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개념이라는 사실 문제에서 무엇을 질문해가는지 파악해가는 절차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원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열심히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칭 이동한 원이 직선을 좀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을 좀 변환해야겠다. 원은 이제 뭐 중심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거 중요하죠. 중심 반지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y는 x 대칭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y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 반지름이 2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원하고 또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개념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직선의 방정식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이꼴 채로 이렇게 놓겠고요. 요거 이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 좀 대입해야 되니까 4a에다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제 접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2 약분해 가면서 2a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해주면 이제 여기가 계산이 5니까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a 마이너스 1은 5에다가 2a 마이너스 1의 결과는 한 번은 또 마이너스 5에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들이 나올 텐데 a 값이 뭐 두 개가 나오는데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뭐 이거 계산 안 해도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뭐 계산하죠. 뭐 2a는 6 처리되겠고 2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3입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뭐 두 개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는 좀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뭐 더하게 해주면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제 2분의 1, 2분의 1 나온 부분들이 나중에 합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 뭐 마지막 연산 부분들은 뭐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좀 티가 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주어진 부분들 원을 이렇게 좀 변환을 하겠다.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뭐 중심 좌표만 가지고 이렇게 좀 구해간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 그다음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이런 사실 됐습니까? 이런 뭐 두 가지 구성 핵심적인 그런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풀이에 좀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 10 돼 있습니까? 개수가 좀 많은데요. A 집합은 1, 2, 3, 4, 5 돼 있겠고 B 집합은 1, 3, 5, 7, 9 홀수로 돼 있네요. 야, 근데 이제 요런 거네요. A 합 B, A 합 C, B 합 C 했는데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된 거죠. 그러면 뭐 A에만 있는 원소가 뭔가요? 2에다가 그 다음에는 1, 3, 5를 빼는 거니까 2, 4 이런 원소가 있겠고 B에만 있는 원소가 7, 9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독특하게 있는 원소들을 C집합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합했을 때 결과.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 없는 원소가 1, 3, 5, 그 다음 7, 9, 그러니까 2, 4, 6, 8, 그 다음 10까지 이렇게 되는가요? 됐죠? 10개의 원소에서 4개 있으니까 6개의 원소가 있으면 되겠죠? 이런 원소들, C집합은 이렇게 2, 4, 7, 9, 이건 지금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원소고요. 그 다음에 1, 3, 5, 6, 8, 10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카운팅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U에 이제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64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그런 형태인데 제법 좀 이제 응용된 형태의 표현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x집합 1, 2, 3, 4, 5 되어 있고요. 1대1 대응인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대응 결과 점점 커져야 되겠고 5호 차이들이 계속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5호. 그럼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좀 더 알아보면 되겠죠. 뭐 1, 2, 3, 4, 5에서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F3 부분들인데 차이가 되니까 F3 결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F3이 1이라면 이거 대응되게 되면 차이가 계속 일치돼야 되겠죠. 그러면 4하고 5 대응되는 것도 차이가 1되고 1, 2 대응되는 것도 차이가 1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값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1이 F2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크고 크면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대응하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쳐야 되는데 F2가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차이가 2씩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1, 3, 5, 1이 좀 더 커져가야 되는 스타일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 5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은 1, 2 처리되는데 1이 3 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되게 되면 차이가 2 되는 거 맞죠? 근데요 4, 5는 또 차이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크게 하더라도 이게 좀 3으로 가야 되죠. 1대1 대응이 어긋났으니까 안 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아까 돼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F1, 2F1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3F5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F1이 좀 3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 6에다가 F5는 5니까 5, 3, 15 이렇게 처리해줘서 정답은 뭐 2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주어진 조건 벤 다이그램에 좀 메모해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주어진 규칙들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3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 ABCD를 A, B와 D, C가 이제 서로 맞닿도록 접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접착면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접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좀 해서 요런 형태로 접힌 거죠. 알겠습니다. 자, 꼭지점 P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2L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수직이거나 평행이다. 자, 그림의 이제 단면 형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좀 세 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 그랬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때요, 뭐, 가로 길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X 이런 식으로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이런 부분을 평행이니까요, 위에 이렇게 지금 길이에 합하게 되면, 얘 길이랑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가로 길이를 X 이렇게 되지만, 둘레 길이는 2X 형태가 되겠고, 세로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부분 이제 Y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부분 합치게 되면, 평행이동해서 갖다 놓게 되게 되면 이제 y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배의 x 더하기 y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문제에 길이가 30인 직사각형 모양이 띄었기 때문에 이게 30 처리지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15입니다 라고 좀 처리지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지금 l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대각선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L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문제에서 뭐 2L제곱을 구해달라 하면 2배의 처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뭐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 뭐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어떤 풀이를 진행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어떤 풀이가 좋을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야 되는데, X 플러스 Y 주어져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쪽에 이제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크거나 같다. 이게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좀 대입해서 2배의 x 제곱의 y 부분의 뭐 15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형태에서 2차 함수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2배 한 부분들이 그냥 뭐 15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그냥 구한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냥 곧바로 2L제곱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라서 15제곱 이런 모양. 15제곱이 225인가요? 225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고, 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들은 뭐 2배의 x제곱에다가 또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이제 2차 함수 이렇게 보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2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서 풀면 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이론하고 좀 딱 매치업 되거나 거니까 슈버트 부등식을 좀 떠올려서 좀 풀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뭐 주어진 그림에서 평행이다 수직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로 길이 쭉쭉쭉 평행 이동해서 쭉 이렇게 좀 갖다 놓게 되면 이제 이 x 부분이 2배가 된다는 거죠. 역시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관계식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뭐 대각선 길이 이렇게 구해야 될 이런 부분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냥 합하고 뭐 제곱합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 부분들 와우 요걸 좀 떠올려 가는 것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뭐 1차, 2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입해서 이제 2차 함수를 좀 만들어서 풀어갈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풀이법 두 가지를 좀 제시해 드렸으니까 각각 공부해 가면서 어쨌든 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좀 만족시킵니다. fx도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땐 fx를 좀 구해야 f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f-x 이런 부분을 좀 없애줘야 된다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지금 대입해서 식을 좀 다시 써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쓰면 이 뒷부분이 x, fx 이렇게 바뀌겠고 더하기 f 마이너스 x 앞에 부분들을 이렇게 좀 쓰면 되겠죠. 자, 제곱하게 되면은 뭐 그대로 똑같이 써지는 거니까 3x 제곱이 되겠고 여긴 플러스 x가 되겠고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이 식을 이제는 좀 어떻게 좀 이제 아래식에다가 x배를 해가지고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뒤에 이제 마이너스 x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하기 해주니까 1 더하기 x 제곱에 fx 처리가 되겠고, x를 곱하기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3x 세제곱이 되겠고, x를 곱하기 했으니까 여기가 x제곱에다가 더하기 해주니까 4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4x에다가 또 3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 되겠죠. 해서 fx라는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누기 해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뭐 2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곧바로 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f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우, 여기다 또 2를 대입해주면 숫자가 좀 커지는데 그래도 좀 뭐 계산해야죠 뭐. 38이 24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되는가요? 2 대입하면 4, 4, 16에다가 6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부분이 계산 좀 깔끔하게 되는데요? 그죠? 30에 40 되겠고 10이니까 50 되겠죠? 5F2는 이꼴 5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가볍게 이제 F2는 뭐 약분해서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아이디어 자체 하나만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좀 원래 주어진 식, 새로운 식 부분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 f 마이너스 x 부분들은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소거해 가게 되면 fx 부분들을 좀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 아이디어가 되가는 거니까요. 아이디어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또 다르게 또 변형되는 문제들에도 잘 좀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실력을 좀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집합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럼 이건 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린 것 같이 fx가 x에서 x로 항등함수가 된다. 아주 중요한 정보. 집합 x가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의 집합을 또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s 집합의 원소를 또 합까지 또 구해야 되겠네요. 자, 문제 정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그래프 일부분 필요하겠고, 항등함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바로 y는 이퀄 x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에서 3,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니까 뭐 대략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서 만나는 개수가 좀 2개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함수식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부분에서 함수식이 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3 감소하니까 y는 이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 함수하고 y는 이꼴 x하고 좀 교점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이꼴 x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4x는 이꼴 마이너스 2 해서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값 하나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함수식이 어떻게 되는가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는 거니까 y는 이꼴 2x 마이너스 2 이런 직선이 되겠고 y는 이꼴 x하고 또 이제 교점을 구하면 되죠. 2x 마이너스 2하고 x 처리되는 거니까 x는 이꼴 2 해서 또 식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x좌표, y좌표가 좀 같아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x집합을 좀 만든다면 원소가 좀 하나짜리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좀 만들 수도 있겠고 원소 두 개를 합쳐서 이런 형태를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원소의 개수가 좀 가장 많아진다. 두 개의 원소를 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집합이 되겠고 이때 원소의 총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 2분의 3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자체가 문제를 정확히 잘 읽어서 항등함수에서 y는 이꼴 x 이런 관계 그래서 이제 그런 교점을 좀 찾아가겠다라는 관점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 크게 좌우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항등함수라는 기본 개념만 정확하면은 풀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뭐 주어진 문제의 그래프가 조금 화려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의 뜻 파악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문항은 10번입니다. 새 함수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 가르쳐줬고요. hg 합성함수 형태 가르쳐줬고 요거 근데 이제 다를 좀 먼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gf 이렇게 이쪽 합성함수를 좀 먼저 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가 좀 위에 주어진 게 뭐 h하고 g 이런 관계니까 hg 이쪽을 좀 결합시키고 그죠? f를 좀 따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좀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함수식을 좀 곧바로 구하면 되니까요. hg라는 식 부분들에다가 f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5배에다가 a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제곱되겠고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a 제곱에다가 5a 제곱 x 제곱 플러스 2a 10ax 플러스 5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c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18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c 값이 10a가 되나요? 이렇게 처리되는데 제곱차원 개수를 보면 이제 5a 제곱 이렇게 같습니다. 라고 좀 나와 있고요. 5 플러스 b는 이꼴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b 값은 13에서 이제 곧바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은 좀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약분하고 또 이항시키니까 a에다가 a-1은 골체로 처리돼서 a 값은 뭐 0 또는 2가 나오는데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a 값은 또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좀 주어져 있죠. a 값은 2 이렇게 좀 얻어지겠고 a 값이 2가 얻어졌다는 얘기는 a에다가 2를 좀 대입하면 c 값이 20입니다. 그래서 c 값도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합을 좀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뭐 20에다가 13이니까 33에다가 35가 되나요? 그래서 35입니다 라고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뭐 함수에서 뭐 이렇게 뭐 결합법칙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이분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이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닌 거죠. 뭐 순서 자체가 좀 유지가 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가면서 뭐 간단한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점 P, A, A가 있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AP 더하기 PQ 이렇게 됐을 때 거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뜻 파악을 좀 진행하려면 좌표를 좀 표시해 볼까요? 마이너스 1,0 점 A점이 딱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다가 8이면 얼마예요? 1, 2, 3, 4, 5, 6, 7, 8 뭐 쭉 올라가서 이쪽에 이제 원이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뭐 대략 이렇게 표시해서 뭐 원을 좀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대략 좀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점은 P점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좌표가 이제 A,A에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Y는 이꼴 X 위에 이렇게 있는 점이다 라고 좀 봐야 되겠죠? A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곳에 이제 P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AP 더하기 PQ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원에 있는 점 Q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리가 어떻게 주면 최소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y는 equal x 이런 거 떠올리는 부분들 좀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원웨에 있는 좀 Q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판단하기 힘드니까요. 우리는 이제 중심까지 해서 이제 쭉 가는 길로 판단하고 나중에 이제 반지름 부분들을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좀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될 때 직선돼 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하나를 좀 대칭 이동해서 좀 살펴보면 되죠. 대칭에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리가 좀 똑같은 거리가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좌표와 y 좌표가 바뀌는 거니까요. 0,-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좌표 해서 중심 좌표를 c라고 할까요? c 이렇게 처리해서 -3,8 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AP 길이에다가 PQ 길이 이렇게 될 때 이거 이제 최소값은요 A 프라임 C 길이를 열심히 구하고 그곳에서 반지름 R을 좀 이렇게 빼가는 그런 형태를 좀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제곱에다가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반지름 문제 루트 10에서 빼주면 되겠죠. 3 공통 튀어나가고 루트 10 빼기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루트 10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이제 K라고 했는데 K 제곱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이고 제곱하니까 뭐 가볍겠죠. 40에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대칭 이동해서 거리 합 최소되는 이론 구조 5호 y는 equal x 중간에 p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고 역시 또 원위에 있는 점은 역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좀 해석을 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대칭에서 이제 거리 합 최소가 되겠고 됐습니까? 몇 가지 이론들이 그럴싸하게 좀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또 무난히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좀 접근해서 풀이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2를 중심으로 직선, 포물선, 2차 함수 이렇게 두 개로 주어져 있군요. 자, 이메이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x1, x2에 대해서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니까 이게 이제 1대1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대1 함수입니다라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좀 그래프를 좀 대략 좀 살펴가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보다 클 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2라는 부분이 꼭 시점 x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제 2차 함수로 이렇게 -2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2보다 큰 쪽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게 되면 이때 직선을 좀 그려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이제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 이렇게 즉 기울기 값이 음수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꼭지점 부분들하고 직선 부분하고 딱 연결될 수 있게 아래로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빈 곳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를 좀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2a 플러스 5 부분들하고 b하고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는 또 5입니다라는 또 관계식도 구해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모양하고 이렇게 관계식만 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수 AB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A 절대값 A, 절대값 B 최소값을 구하라 되는데요. 또 A가 음수인 정수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1부터 생각하면 되죠. A 값이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B 값은 7이 되는 건가요? 이런 모양 형태. A 값이 그럼 -2가 되면 9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에서 더하겠을 때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들은 쭉 나오겠지만 가장 작은 거는 이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절대값에서 더하겠으니까 결과는 8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두 개로 좀 쪼개져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데 특히 이제 2차 함수 부분들은 좀 잘 구하면 되겠죠. 최고차가 음인 그런 그래프에다가 꼭지점 x좌표가 딱 연결돼가는 거니까 2차 함수 쭉 그려가는 이 부분들이 풀의 시작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주어진 식의 해석 부분에서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 형태 양수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수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프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간단한 관계식 대신 좀 정확하게 딱 구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화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양의 정수 전체 집합을 하는 세 부분 집합 ABC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 집합은 짝수, B 집합은 3의 배수, C 집합은
C는 홀수를 2배 한 수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 1, 3, 5, 7, 9 이런 숫자를 2배 해서 2, 6, 10, 14, 18 뭐 이렇게 가는 이런 집합인가요? C 집합이 좀 독특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S 집합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집합은 나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쳐서 좀 살펴가면 되겠죠. A 교집합, C 주어져 있고 와우 전체에다가 집합하고 또 다시 교집합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A 교집합 부분들을 좀 공통을 좀 딱 끄집어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 C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곳에 다시 또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드물어 가는 법칙을 좀 적용하면 A 여집합, 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합 C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뭐 교집합 A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것들 좀 처리해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A 여집합, 교집합 A.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합에다가, 그 다음에 A 교집합에다가 이 부분들은 어떻게 주는 거겠죠? 뭐, 드모너 법칙을 또 쓰면 되겠죠?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 공집합이었으니까, 그러면 뒤쪽 부분만 답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A집합 짝수에다가 B집합 3의 배수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우선 뭐 A 교집합 B를 하게 되면 여기가 뭐 6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처리돼서 좀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좀 처리가 됐다. 좀 생각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의 배수란 얘기는 6번마다 규칙이 되겠고 C집합은 이렇게 되면 차이가 지금 4씩 벌어지는 거죠. 홀수를 2배 했으니까 물론 이제 여집합 형태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4칸씩 건너뛰어 가는 거니까 6의 배수 6칸 4칸이니까 뭐 12번마다 규칙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이쪽은 이제 6, 12, 3, 6, 18, 4, 6, 24 이렇게 가는 집합에다가 지금 교집합하고 이제 C집합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런 숫자를 빼고 써야 되는 건가요? 1,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2를 빼고 3, 4, 5 뭐 이런 형태 쭉 해서 그 다음에 6 빼고 7, 8, 9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3개씩 좀 써가는 그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지금 6칸에다가 4칸 이렇게 해서 12번마다 규칙이니까 12까지 좀 갈 때 아이고 그럼 이거 좀 더 써야 되는데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숫자가 14니까 11, 12, 13 이런 숫자까지 좀 써봐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봤을 때, 뭐 12가 좀 하나에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생겨가는 거니까, 12가 좀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12번마다 규칙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12 배수입니다라고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걸 뭐 뒤에 이제 집합에서 좀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도 조금 필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S라는 집합을 여기 주어진 이 식을 좀 어떻게 좀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좀 식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에 의해서 좀 정리해 가는 과정, 뭐 차집합 부분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뭐 적은 형태에도 또 드모르간 법칙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배 법칙 이런 부분들, 이 집합의 연산 부분 들어간 부분들 어떻게 좀 처리해 갔는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서 풀이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도형 A를 나타내는 방정식 fxy는 0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형 B를 나타내는 방정식은요 5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fxy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변환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니까 어차피 좀 사각형이 되겠고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A 도형은 넓이를 2등분하려면 뭐 여기 정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 2분의 1 이런 점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나중에 이제 변환했을 때도 이 가운데 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좀 신경 쓰면 되죠. xy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2분의 1, 즉 y는 꼴 x 대칭 이런 부분들 좀 하게 되면 2분의 3 이런 점이 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y축은 또 1만큼 평이동이죠. 그러니까 2분의 5 해서 좌표를 좀 구해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평행 이동이 좀 관여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곳을 B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B점이라고 좀 볼까요? 이 도형을 좀 B점이라고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둘 좀 나와 있으니까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죠. Y는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서 빼게 되면 3분에다가 y가 3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x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x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계산은 또 뭐 a 더하기 b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게 되면 됐습니까? 6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6분의 5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뭐 결국은 이렇게 변환을 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뭐 대칭 이동에 평행 이동을 이루어진 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나중에 저 넓이 2등분하는 거니까 도형 자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넓이 2등분하는 점이 저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그 점 자체가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좌표를 좀 찾으면 되죠. 결국은 그럼 이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좀 귀결되는 거니까 자, 문제의 좀 뜻을 좀 파악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의 이수의 조건 BQR의 진리집합이죠. 라지 BQR이라고 했을 때 미출집 명제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조건을 순서대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의를 보게 되면 P이면 Q가 참일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포함관계가 P집합이 Q집합을 이렇게 쏙 포함되어 있을 때 이제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되죠. P는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좀 이렇게 좀 잘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좀 포함 관계가 좀 알려져 있죠. 참입니다라고 해서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으니까 포함 관계를 그럼 우리가 이제 풀이하는 입장에서는 포함 관계를 뭐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PQ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가 무엇이니까 그래서 주어 집합이 좀 작은 집합이냐, 주어 집합이 큰 집합이냐 이렇게 좀 비교해서 답을 해가는 것이 현명한 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즉 정의를 이용한 풀이법이 되겠죠. 자, 1번부터 풀이 좀 시작을 하게 되면 P합하고 괄호되어 있는데 결과가 P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집합한 부분들이 P보다는 좀 이제 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P하고 Q하고 돼 있을 때 Q차 P 돼 있으니까 이런 집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집합이 이제 공집합에 대해서 P집합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제 결과가 P집합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려면은 Q집합이 P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때 이제 P는 하고 이제 주어가 확인됐으니까 주어 집합이 더 큰 집합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P에다가 뭔가를 또 합했는데 결과가 좀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여집합에 해당하는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P집합 안쪽에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부분들의 여집합 이런 형태에서 합집합을 해야 전체 집합이 되겠죠. 만약 바깥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우후 여집합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좀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안쪽에 있는 집합 Q, 차, P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P 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Q만이 가지고 있는 집합이 또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다. 위의 해석으로 똑같아지는데요. 위의 해석 부분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같은 벤 다이그램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역시 필요 조건입니다라고 좀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세 번째 거는 또 뭡니까? R집합, 차집합 P에다가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P차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차 Q 되는데 이제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하군요.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되겠다. 공집합하고 공집합을 합했을 때만이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는 거죠. 뭔가 원소가 하나라도 좀 나오게 되면 공집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은 R차 P가 공집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뭐 R집합만이 갖고 있는 게 없는 거니까 R집합이 P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P집합은 Q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포함 관계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R은 하고 좀 물어봤으니까 R집합이 제일 작은 집합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정답은 이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나중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좀 답해간다.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요. 이렇게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좀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뭐 화살표 형태로 이제 P면 Q가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게 지금 참이다라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크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뭐 주어진 문장이 말이 좀 됩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게 조금 이제 논리적인 문제를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살펴갑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세 문제 ABC를 풀게 하였습니다. A를 맞춘 학생 A집합, B 맞춘 학생 B집합, C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원소의 개수 딱 주어져 있고요. 교집합. 근데 교집합을 주다 말았네요. 그럼 맨 마지막 부분들은 뭐 A합, B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100명에서 뭐 7명 빼는 거니까 뭐 93명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하하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공식 형태에 딱 맞아떨어진 형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A집합 그다음 B집합, 그다음에 C집합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각각 부분별로 이제 원소의 개수를 좀 표시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A, B, C, X, Y, Z 그다음에 중간에 뭐 K 이런 식으로 놓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살펴가면 되죠. A집합이면 AX, 그 다음에 ZK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뭐 40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집합이면은 X, B를 먼저 쓰는 게 좀 좋겠습니다. 각각의 특징 부분들 B에다가 그 다음에 X, Y에다가 K 이렇게 된 부분들 합이 35. 이거 좀 더하기를 다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처리하겠습니다. C집합은 C에다가 Y, Z에다가 K 이렇게 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50이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부분 나오면 당연히 왕창 다 더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3K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더하기 해주면 70에 127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해서 이제 결과를 좀 구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여기 A 합 B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K 한 부분들이 좀 7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93이 되는 거죠. 93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 결과가 좀 나오면 되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2K 한 부분들 그렇게 되게 되면 34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있나요? 교집합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K죠. X 더하기 K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뭐 교집합 이제 15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A 교집합 C가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C 해주면 Z 더하기 K인가요? Z 더하기 K 이런 부분들이 또 얼마가 주어져 있는가요? 1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됐죠? 그렇다면은 뭐 이 부분들 여기다 좀 딱 적용해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 이 부분들 뭐 X 더하기 K에다가 Z 더하기 K하고 또 Y가 좀 이렇게 남는 거죠. 이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34에서 이 부분들이 지금 뭐 25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Y 값은 뭐 결과적으로는 9입니다라고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3문제 이상 지금 이제 2문제 이상을 좀 맞춰라 이렇게 되는데 2문제 이상 맞춰가는 부분들은 요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K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인데 일단은 Y 값이 9로 좀 나와 있으니까요. 9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K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미 좀 결과 자체가 나온 상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2K 처리되는데 여기서 이제 Y 부분들을 해결해 가게 되면 X 더하기 Z 더하기 2K 처리돼서 이 결과가 25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 겹친 부분이 K가 좀 가장 커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수 형태가 되니까 K 값이 10이 되겠고요. 10이 되게 된다는 얘기는 X조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럼 5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부분들 그러면 9 더하기 5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24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24 처리해서 이거 주관식이죠. 24에서 자, 주어진 문제 부분들 일단 우리가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집합 자체를 부분 이렇게 좀 성분 형태로 표현해서 주어진 부분들 표시해가는 부분들 그리고 주어진 내용 역시 문제에서 A 합 B 합 C 원소의 개수 주어진 부분들 됐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뭐 여기 세 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왕창 더하기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가는데 지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야 되겠고요. 역시 주어진 내용 잘 메모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최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공통되는 부분의 원소 개수가 좀 많아야 되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가 좀 살짝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약간 좀 길어진 그런 감이 없지 않으니까 16번은 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두 영수 A, B에 대하여 합이 2로 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풀어야 되는데 B에 A가 되어 있고 A에 B, 오호, 서로 얽혀 있으면 주어진 식 정리가 좀, 물론 이제 통분을 해주면 되는데 통분이 매우 불편하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인 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군요. 이쪽을 좀 먼저 쓰겠습니다. 1 플러스 A 분의 B 부분들은 뭐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플러스 B 분의 그러면 2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나누기 하게 되면 3에다가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A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그러면은 1 플러스 B분의 3 처리해주겠고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그러면 3 공통의 1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B분의 1 해주면 분자가 좀 사라지니까 그래도 조금 좀 간단한 형태의 식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통분을 좀 해주면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 AB 더하기 A 더하기 P에다가 더하기 1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A, 1 더하기 P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B 있겠고 A 더하기 B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이 되겠고 여기는 2에다가 2 더하니까 4가 되는 건가요? 처리해서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3분의 12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드디어 AB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값이 2라고 되어 있고 양수 조건 주어져 있고 AB 좀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때 뭐 산술기하 평균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 AB에서 AB의 최대값 요거 이제 최대를 좀 알아보는 거죠. 최대 알아보는 부분이 전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역시 문제하고 딱 매치업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에다가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A, B는 이 최대값이 1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10이 이렇게 처리되겠죠. 최소값 돼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3이니까 정답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산술기하 평균 사용되는 거니까 AB 값이 2분의 1로 쓰면 1인가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2였으니까 1이겠죠. AB 값이 1 이런 형태로 같아질 때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건 뭐 여차하면 좀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주어진 식은 좀 이제 바르게 좀 풀어가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문자가 엇갈려 있으니까 그냥 단순 통분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식을 나름대로 정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통분해서 좀 살펴서 나중에 이제 AB 이렇게 모양을 좀 살펴가는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식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좀 관찰해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뭐 정 안 되면 뭐 그냥 처음부터 통분을 해서 좀 식을 써가도 나중에 어차피 A 더하기 B 부분으로 처리해가게 되면 이제 비슷한 형태의 식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풀이 진행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판사가 피고 ABCD를 신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문한 결과 모두가 참일 때 유죄인 사람을 모두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죄는 5사람 중에서 정확히 2명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거죠. A, B, C, D, E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B와 C는 유죄이거나 무죄다. B, C는 좀 이제 묶여서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알겠습니다. A가 무죄이면 B와 E 무죄이다. 죄가 없다면 B도 죄가 없고 E도 죄가 없다. 근데 B, C는 묶이고 그럼 뭐 D만 유죄라고 치게 되면 유죄인 사람이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A가 무죄란 이 말을 이게 참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A가 이제 유죄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B, C가 또 유죄라면 또 둘이 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유죄이거나 무죄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둘 다 지금 3명이 되면 안 되죠. 2명이 돼야 되니까 XX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D가 유죄라면 또 E도 유죄다. 그러면 동글동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D가 무죄, 죄가 없다면 C가 또 무죄다라는 말 되는 거니까 이쪽이 동그라미 되면 되겠군요. E는 또 따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유죄인 사람은 A하고 E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내용 좀 뭐 정리를 좀 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점검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좀 메모를 좀 잘하면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뭐 좀 해석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A가 이제 무죄인 상태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맞지 않아서 A가 이제 유죄로 해서 좀 답을 구해야 되는 거라서 결과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B, C가 좀 묶여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매우 도움을 많이 주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함수 fx가 x는 1의 절대값 돼 있는 절대값 그래프가 주어져 있군요. gx라는 것은 이건 뭔가요? 뒤에 쭉 써져 있어 보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합성함수를 뭐 100번이나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100번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뭐 규칙성 부분들을 좀 조사해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어쨌든 정의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도형이 되어 있는데 g라는 부분들이 g라는 부분들이 뭐 합성함수한 그래프죠. 그래서 이제 y 값 자체가 4분의 1부터 4분의 3 사이인 그런 집합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길이를 좀 더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되겠죠. 절대값 그래프 이거 그냥 가볍게 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x에서 1에서 또 꺾여서 여기는 이제 x-1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돼가는 그런 함수식이 세워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4분의 1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0일 때 여기가 좀 1 되는 거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또 플러스 1 되는 건데 4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긋고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워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의 gx의 넓이 부분들이 이만큼 부분이 되는 거죠. 이만큼 부분들 됐습니까?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이런 계산을 좀 해주고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좀 4분의 1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좀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돼가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세로 길이가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1에서 그렇다면 이쪽 길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루트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길이를 좀 합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좀 f1x 이런 형태에서 뭐 g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f1일 때를 구하게 되면 이때 이제 길이가 이제 루트 2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gx라고 쓰면 안 되겠는데 gx는 100번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규칙성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결국은 fx 빼기 1의 절대값 이런 형태를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fx 이렇게 좀 대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원래 그래프 자체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1까지 좀 낮춰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좀 1이 되겠고 여기 값이 y 값이 그러면 여기 원점 이렇게 잡으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 안쪽을 그려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절대값 했으니까 이게 좀 꺾어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 그래프가 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이 1이 되겠고 이때는 이제 y값 이 부분들이 지금 1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이렇게 좀 4분의 1에서 4분의 3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게 좀 지금 루트 2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결국 2루트 2다 이런 부분들 서서히 좀 감을 잡아갈 수 있겠는데요. 자, 좀 그렇다면은 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합성함수를 3번 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FF 합성함수 그래프 자체가 좀 그려져 있으니까 요 그래프 빼기를 해서 다시 절대값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제 방금 전에 그려진 그래프를 또 평행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들이 1이었으니까 1 부분들이 평행 이동해서 이제 원점이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쓰니까 이걸 다시 꺾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좀 산이 2개가 되겠는데요. 산을 2개를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 그래프 됐습니까? 그래서 또 역시 4분의 1, 4분의 3을 이렇게 긋게 되면 1, 2에다가 그 다음 3 되는 거 맞죠? 3개 있는 그런 형태니까 그러면 뭐 2루트 2였으면 지금 이제 3루트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를 좀 100번 해야 되는데 100번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규칙성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00루트 2에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이제 재미있는 문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 쭉쭉 그었을 때 그때 이제 길이 구해가야 되는데 그 길이라는 부분들이 요 기울기 자체가 1 돼서 여기 y 값 자체가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 루트 2
좌측도 그렇게 되니까 합쳐서 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좀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는 특징이죠. fx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합성함수를 내가 다시 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 올려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그어서 나오는 모양들. 그런 규칙성이죠. 두 번 그린 그래프를 또 다시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에서 그 다음 모양 하는 절차. 됐습니까? 뭐 합성함수 그래프가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규칙성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해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 상황이 돼가는 거니까 제가 설명한 드린 부분들 꼼꼼하게 좀 메모해 가면서 연습을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답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순서쌍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수에서 합하는 결과는 1이 되겠고 숫자는 점점 큰 숫자다 라고 되어 있네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좋을까요? 뒤에 있는 부등식하고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C가 좀 제일 큰 숫자니까요. 이 부분들은 뭐 C분의 1, C분의 1, C분의 1 이렇게 한 이런 숫자들보다는 이쪽이 좀 크겠죠. 됐습니까? 이건 좀 이렇게 더하기 해서 그 다음에 좀 제일 작은 숫자로 처리해주면 A분의 1, A분의 1, A분의 1 이런 형태가 제일 큰 숫자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보다는 작겠고 이거보다 크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가운데 값이 1이니까 이쪽은 이제 A분의 3, 이쪽은 뭐 C분의 3 이렇게 처리돼 가는데 뭐 일단은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처리 간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해석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A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을 얻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가 3일 때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요.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 부분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 한 결과가 1에서 3분의 1을 빼게 되게 되면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건데 이때 이제 만족해주는 것은 3보다 더 큰 숫자들을 좀 쓰다 보게 되면 이 결과들은 이제 아이고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제가 숫자 잘못 썼는데요.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각각 3분의 1보다는 더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A 값이 3이 될 때는 B, C도 각각 다 얼마가 되죠? 3이 돼야 돼서 3,3,3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A가 2일 때를 조사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런 결과는 그럼 이제 2를 대입했으니까 2분의 1 이거 풀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또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B분의 1 더하기 C분의 2 결과들은 또 그러면 이제 B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C분의 2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또 2분의 1을 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그럼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B분의 2 제대로 쓴 거죠? 그럼 B 값은 그러면은 또 얼마가 되는 겁니까? B 값은 그러면 뭐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B 값이 4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B 값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B 값이 4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값이 2인 상태에서 4가 되게 되면 4분의 1 되는 거니까 C도 4분의 1이면 되겠군요. 4 해서 좀 결과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B 값이 그럼 3일 때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B 값이 3이 되게 되면 C 값은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게 되는 거니까 그럼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2에다가 3일 때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죠. A가 2다. 더 작아져서 B가 2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C가 지금 3일 때를 좀 알아본 건데 C 값이 아니고 B 값이 이게 좀 왜 이러죠? B 값이 3이 되는 거 알아보는데 B 값이 2가 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렇게 구한 순서상 3개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3, 244, 234 이렇게 3개 됐습니까? 점점 BC 값이 커져가는 건 됐죠? 자, 이런 이제 좀 답을 다 구했는데요. 이 문제는 첫 번째 스타트 할 때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식 부분들 뒤에 이제 ABC의 부등호가 나와 있으니까 과연 등식 형태하고 부등식하고 이제 어떻게 좀 매치업 시켜갈까 좀 생각하게 갈 때 요 분모에 있는 부분들 이제 제일 작은 숫자로 하게 되면 이제 숫자 자체는 이제 값은 커져가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겠습니다. 이런 형태. 이때 지금 뭐 A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해설을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생기는 거니까 뭐 지금 뭐 자연수 순서상인데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일 때, 2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 진행한 거죠. 1일 때는 또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침착하게 지금 맨 처음 이제 부등식 만들어가는 이 아이디어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고 20번 문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 문제들이 많으니까 학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화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